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열정을 쫓아라. 정말 수많은 SNS와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최근에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강박의 시작이고 또 하나의 프레임 아니냐.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약간 좋아하는 일이고 나발이고 일이라는 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정말 안정적인 직장에서 물론 대단히 뭐 좋아하는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거기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주말에 가까운 데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런 데서 또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클 수도 있고 뭐 성취감이나 경제적인 소득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좋아하는 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일단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가족, 친구, 연인이랑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차피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없는데 내 말이 맞고 저 말이 틀리다라는 그런 논쟁을 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살되 남의 삶을 존중하면 아주 심플해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 사업을 한다, 뭐 투잡을 할까 말까 고민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국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찾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일이 아닌데 굳이 좋아하는 일을 고생고생 하면서 찾아야 될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다 해도 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진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가치관을 정확히 안다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본인한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저도 그랬었고요. 한 번에 내가 찾아야지 한다고 뚝딱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내가 행복했던 날들의 일기를 적어보는 거였어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쓸 때는 항상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고 이랬을 때 저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뭐에 행복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딘 편이에요. 좋을 때도 막, 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잘 못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슬플 때도 막 울거나, 이렇게 감정의 배출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행복하고 좋고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내가 행복한 날들의 기록을 세워보니까 저는 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인간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몰입이었는데 저는 행복했던 날들의 어떤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몰입했던 순간이 많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몰두했다든지 그날의 계획을 끝내고 집에 가는 그런 순간이라든지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저는 크게 느껴져서 다른 요소들보다 그래서 저한테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하나의 숙명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이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에 앞서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이걸 아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거의 대본을 짜지 않고 와서 오늘 내용이 상당히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영상보다도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법론적인 것들 말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 앞서서 했었던 환상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에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색 무취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심지어 저는 지금도 취미가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약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취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가요. 물론 뭐 예쁘고 밝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훨씬 더 앞서서 좋아하는 게 뚜렷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공부는 안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한다든지 미술을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체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메이크업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취향이 확고하게 있었던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성적 맞춰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가자, 약간 이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딱 하게 되면 매번 새롭고 재밌고 즐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아, 이거 진짜 내 천직이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운명적인 감정이 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결국에 절대 못 찾겠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이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저한테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정말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그냥 하게 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게 저는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설레는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뭘 하지 않아도 너무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도 결국에 아주 길어도 6개월이면 설렘이 수그러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느끼는 거지. 연애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로 딱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화가 나고 슬프고 하더라도 관계를 계속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있고 놓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유튜브는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지속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네, 근데 유튜브 조회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40만 원 언저리 되거든요. 저는 뭔가 취업이나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편집이나 이런 건 또 생노동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되게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너무 피곤한데 막 밤에 새벽에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막 GPT를 붙잡고 30분, 1시간 동안 막 너무 신나가지고 아이디어 계획을 짜기도 하고 컨텐츠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때 굉장히 신나 있거든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게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천직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딱 처음에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천직이다, 너무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처음 접해보는 세계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한들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까지 숙련되기까지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한국인들 성격이 대체적으로 약간 급한 편이잖아요.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아, 나는 재능이 없어 하고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포기한 것만 진짜 많은데 어쨌든 네,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정도에까지 들어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노력이라는 건 정말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데까지 또 그걸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때까지 어느 정도의 고통은 필연적이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일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마냥 설레고 즐겁고 재미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저는 이게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저와 또 성향이 다르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사실 저도 자기계발 컨텐츠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비하는 편인데, 원래는 뭔가 정답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잘 맞는 옷이 뭔지 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두서없이 제가 대본도 안 짜고 이렇게 말해봤는데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공감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나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